네, 10시 반 되어서 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57회 주간 세미나이고, 오늘은 김영규 연구원님이 센티넬-2 위성을 활용한 연안 지역의 대규모 해양 쓰레기 탐지라는 논문을 주제로 발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영규님, 그럼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의 김영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센티넬2 위성을 활용한 연안 지역의 대규모 해양 쓰레기 탐지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논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이제 자세히 PPT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약입니다. 요약을 한번 읽어보면 해양오염, 특히 대형 플라스틱의 확산은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환경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원격 탐사 기술은 해안 지역의 해양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탐지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픽셀 단위로 해양 부유물의 존재 확률을 알려주는 딥 세그멘테이션 모델 기반의 해양 부유물 탐지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합니다. 이 탐지 모델은 다양한 레이블이 달린 해양 부유물 데이터 세트를 통합하여 훈련되었으며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발견된 가능성이 높은 특정 테스트 지역에서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연구팀은 데이터 중심 인공지능 원칙을 적용하여 방대한 수의 음성 샘플을 포함하고 대략적인 수동 레이블을 자동으로 정제하는 훈련 전략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모델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딥러닝 모델은 기존 데이터 세트로 훈련된 탐지 모델보다 벤치마크 비교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품질 개선이 모델 성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지금 딥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 오브젝트 디텍션과 다른 점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이거는 이제 객체를 찾고 분류를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식별을 하는 것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픽셀 단위로 객체를 픽셀 단위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2016년에만 각 약 1,900만에서 2,300만 톤에 달하는 양이 바다로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전체 해양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며 그 수는 5조 개를 넘어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해양 쓰레기의 약 80%는 육상에서 기원하며 강과 호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바다로 유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플라스틱은 중형 및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먹이사슬에 유입됩니다. 해양오염은 쓰레기 청소 비용, 관광 수입 손실 등 광범위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요. 이러한 문제의 규모와 파급력은 해양 쓰레기 탐지 기술이 단순한 학술적 연구를 넘어 실제 환경, 사회, 경제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기존 모니터링의 한계로는 노동 집약적이고 고비용의 개별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UAV 영상, 드론 영상으로도 제한적인 소규모 영역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소수 선진국만 운영 가능하며 시민과학 지원이 필수적이고 대규모 해양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위성 원격 탐사가 많이 떠오르게 됐는데요. 합리적인 공간 및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위성 영상이 대규모 해양 모니터링의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 원격 탐지 모니터링은 최근 주요 연구 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드론, 항공기, 광학 및 레이더 영상 기반 취득 방법들이 비교 연구 중이고요.
머신러닝 모델 활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SAR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른쪽 아래에 적어놨는데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더의 한 종류입니다. 그 SAR은 계면활성제 유막 탐지에는 적합하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매우 높을 때만 감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바람줄과 같은 해양 쓰레기 집합체는 센티넬2 위성 영상의 중간 해상도에도 충분히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센티넬2는 높은 접근성, 공간 해상도, 반복 관측지기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탐지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센티넬2 영상의 장점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며 해양 쓰레기 대규모 탐지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센티넬2가 뭔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센티넬2는 코페르니쿠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위성 영상을 어, 가장 엄청 최근 영상까지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미리 해놓은 게 결과가 나왔는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곳을 이렇게 설치를 누르고 센티넬2를 클릭하고 그리고 뭐 구름의 양 그리고 이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L1C는 대기 보정 전이고 LC2는 대기 보정 후인 영상인데 이렇게 원하는 걸 클릭하고 이제 왼쪽 하단에 시간 범위를 설정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위성 영상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2025년 7월 12일이니까 3일 전에 찍힌 위성 영상을 바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해양 부유물 탐지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정기적 모니터링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요. 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탐지 모델의 민감도 및 정확도를 검증했습니다. 복잡한 모델 개선보다 데이터 세트의 품질과 다양성 확보에 집중하는 데이터 중심 AI 접근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해양 부유물, 마린 데브리는 인위적 자연적 기원의 부유물질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플로팅 오브젝트, 마리다 등 기존 주요 데이터 세트를 통합하여 일관된 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 연구를 확장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최대한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탐지 학습을 위한 데이터 구축은 이질성, 희소성, 신규성 과제를 동반하고요. 여기서 훈련 데이터 세트는 양과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구축되었습니다. 그 데이터 세트는 플로팅 오브젝트, 마리다, 에스트십 이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였고 다양한 해양 부유물과 선박 등 음성 예시, 그러니까 부유물이 아닌 우리가 개체하면 안 되는 음성 예시를 대량으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 세트가 있으면 검증 및 평가 데이터 세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 검증 및 평가 데이터 세트는 정확성과 품질에 초점을 뒀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동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중 전략을 통해 모델이 다양한 환경에서 강건하게 작동하며 해양 쓰레기에 대한 민감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훈련 데이터 세트 중 플로팅 오브젝트 데이터 세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해양 부유물 탐지용 센티넬2 주석 데이터 세트이고요. 전 세계 26개 장면을 포함하고 총 3,297개 부유물 객체가 선 형태로 주석이 되었습니다. 그중 22개 지역은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후속 검증 세트로 분리하였습니다. 각 주석 선을 중심으로 128 x 128 픽셀 패치 생성하였고 부유물 픽셀은 1, 배경은 0으로 주석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작위 추출 음성 예시를 통해 부유물 미존재 조건도 학습하였고 센티넬2의 TOA 및 BOA 처리 영상 모두 사용하였고 총 12개 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훈련 데이터 세트인 마리다 훈련 데이터 세트입니다. 해양 부유물 탐지용 센티넬2 주석 데이터 세트이고요. 12개 지역 총 63개의 센티넬2 장면을 포함하였습니다. 총 6,672개의 폴리곤 중 1,882개가 해양 부유물 양성 클래스고요. 2,447개는 해수, 음성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부유물, 해수의 이진 분류 문제로 단순화하여 활용하였고요. 더반 인근 장면은 테스트 세트, 평가 세트 중복 회피를 피해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훈련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거는 선박은 해양 부유물로 오탐지 될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탐 방지를 위해 선박 이미지를 일부러 이렇게 음성 예시로 명시를 했습니다. 각 선박 중심으로 이미지를 로드한 다음에 음성 마스크와 함께 모델을 입력하였습니다. 선박과 부유물을 구분함으로써 실제 환경에서 탐지 모델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제 세 개의 훈련 데이터셋 소개는 끝났고 검증 및 평가 데이터셋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엔 양과 다양성에 대해서 확보를 한 게 훈련용 데이터셋이라면 이번에는 정확한 모델 평가를 위해 고품질 수동 라이블링 데이터셋을 사용한 게 핵심인데요. 여기서는 마리다와 정제된 플로팅 오브젝트를 결합해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플로팅 오브젝트는 아까 전에 사용한 훈련 데이터셋이랑은 같은데 정제된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정제된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로팅 오브젝트 데이터셋을 이제 정제를 해서 검증할 때 더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 과정은 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사진을 먼저 넣습니다. 센티넬2 위성 사진과 그 오리지널 마스크, 그러니까 수동으로 라벨링한 그 사진을 이렇게 인풋을 합니다. 그 인풋을 하게 되면 1번부터 2, 3, 4, 5, 6번까지 이렇게 실시하고 이렇게 정제된 플로팅 오브젝트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1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FDI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FDI라는 건 뭐냐면 부유물이 있을 법한 곳에 이렇게 수치를 줘가지고 부유물이 있을 법한 데는 이렇게 숫자가 크고 없는 부분은 이렇게 숫자가 적고 이렇게 해서 부유물의 강도를 표시하는 단계가 이 FDI 계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오츠 분할을 실시하는데요. 오츠 분할은 1번의 FDI 이미지에 자동 임계값을 설정해서 그 임계값보다 작은 거는 뭐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임계값보다 큰 거는 표시를 해서 결국 2번 결과 같이 이렇게 이진화가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버퍼라는 작업인데 보시면 오리지널 마스크가 이렇게 너비를 부여해 더 주변 영역을 확보하게 되는 게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2번과 3번의 결합인데요. 버퍼와 오츠 분할 결과를 결합해 잠정적인 부유물 영역을 이렇게 생성합니다. 이 4번이 이렇게 5번 단계로 지나가는데 5번이
이제 랜덤 워크 분할이라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입력 이미지와 아까 전에 1번의 입력 이미지와 이제 정제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무작위로 이렇게 샘플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커 픽셀을 무작위 샘플링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제된 마스크가 하나가 생성됩니다. 그게 5번 단계고요. 그 다음 6번은 뭐냐면 이 5번 단계를 24번을 합니다. 24개의 정제 마스크를 이렇게 생성하고 이들을 합산해서 불확실성과 흐릿함을 반영한 평균 마스크가 이렇게 생성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검증용 데이터셋에 사용할 정제된 리파인디드 이제 플로팅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건 평가 지역입니다. 저희가 모델을 훈련하고 검증했으면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 중 하나는 이제 아크라라는 지역을 선택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해변 조사 통해서 63.7%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강을 통해 하루 최대 380kg의 플라스틱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티넬2 위성 이미지에서도 쓰레기 유출 패턴이 확인되었고요. 사용 영상은 이제 L1C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가 지역입니다. 더반이라는 평가 지역인데요. 홍수 이후에 항구에 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되고 플라스틱 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헤이즈, 안개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장면이 많았고 사용 영상은 L1C, L2A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레터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모델이 의도적으로 배치된 목표물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고 하는 그 일부로 만든 지역인데요.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해양 쓰레기 목표물을 활용한 실험입니다. 2021년에는 고밀도 포티에틸렌과 나무 목표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 2022년에는 이렇게 PVC 풍선형 목표물과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런 거를 설치해서 이제 모델이 잘 탐지를 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훈련 데이터셋과 검증용 평가용 데이터셋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보시면 이 왼쪽 아래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훈련용 데이터셋에는 마리나 데이터셋과 플로팅 오브젝트 그리고 선박의 이제 음성 샘플을 추가해서 선박을 잘 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용 데이터셋으로 선박을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슬래시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이 왼쪽은 양성 클래스, 그러니까 부유물 클래스고 오른쪽은 부유물이 아닌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이건 선박 데이터니까 부유물은 없는 거고 부유물이 아닌 음성 클래스는 선박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만 숫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검증 및 평가 데이터셋에는 플로팅 오브젝트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정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정제된 플로팅 오브젝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유넷과 유넷2 플러스라는 모델 아키텍처를 사용했는데 유넷2 플러스는 그 기존 유넷 모델의 확장 버전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층이 하나가 더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층을 더 생성해서 이렇게 모델 성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는데 프레임워크는 파이토치와 라이트닝을 사용하라 했고 러닝 레이트는 0.01, 가중치 딜레이드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에포크는 100, GPU는 이제 엔비디아 3090을 사용했고 이렇게 여기 32 워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렬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이라는 거는 이제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GPU는 많이 요구가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래스 불균형을 보정을 했는데 임계값 조정으로 정밀도와 재현율을 균형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훈련 데이터셋으로 마리다와 플로팅 오브젝트와 선박 데이터셋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훈련을 해서 또 검증을 할 때도 정제된 플로팅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성능이 좋은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는 통합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훈련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플로팅 오브젝트 데이터 세트로만 훈련을 한 겁니다. 그거와 비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마리다 원본 데이터 세트 기반으로 학습한 랜덤 포레스트 이 RF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 약자입니다. 그 마리다 원본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학습한 랜덤 포레스트 데이터를 또 비교 대상으로 할 거고 본 연구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이제 유넷 또는 유넷 플러스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가 지표로는 보통 딥러닝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들인데 이 숫자들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네,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면 기존 모델, 기존 모델은 오리지널 데이터로 학습한 기존 모델이고, 이제 본 연구 모델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세 개로 이렇게 통합해서 학습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입니다. 보시면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전부 다 좋은데요.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기존 모델보다 본 연구 모델이 성능이 더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성능 특성입니다. 이 왼쪽에 이렇게 지역명이 있고요. 표시를 해드리면 이렇게 지역명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의도적으로 만든 평가 지역이고요. 더반과 아크라는 지금 유넷 2 플러스가 유넷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치가 더 유넷 2 플러스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리다 데이터 테스트 셋으로는 두 모델 성능이 유사했고 근데 아크라는 좀 예외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no REF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유넷 2 플러스인데 원래 같으면 이제 정제된 평가 모델을 사용하면 수치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아크라라는 정점은 오히려 정제 모듈 없이 훈련한 유넷 2 플러스가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정제 모듈 효과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최종 탐지 모델로는 유넷 2 플러스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파라미터 수가 적을 뿐더러 더 빠르게 최적화가 도달되었고 효율성과 성능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 중 검증 손실 변화를 보면은 이제 파란색은 유넷 2 플러스의 이제 에포크 양에 따라 손실값의 변화량이고 이제 주황색은 유넷의 에포크마다 손실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유넷 2 플러스가 유넷보다 초기에
초기 에포크에서 성능이 더 좋았고 손실값은 이제 작으면 더 좋으니까 파란색이 더 아래에서 시작해서 더 빨리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주황색, 그러니까 유넷은 이렇게 높은 손실값에서 수령이 좀 에포크, 즉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 에포크 횟수가 많을 때 수렴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산도 적으면 좋은데 주황색 유넷은 분산이 더 많았고 유넷 2 플러스는 분산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적 예측 결과를 보시면 아크라와 더반 지역을 평가를 했는데 대상 영역은 이제 2.56km by 2.56km고 모델을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이제 예상했던 결과와 같이 유넷 2 플러스가 가장 예측력도 정확도도 좋았고 오탐지도 가장 적었고 개체 형상 보존도 좋았고 대기 교란 대응에도 상대적으로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 타겟이 저희 정답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쓰레기가 진짜 있을 법한 것을 수동으로 이제 표시한 것인데 유넷 2 플러스가 가장 정답과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스보스 플라스틱 레터 프로젝트 그 의도적으로 만든 정점 있잖아요. 그거를 또 정성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센티넬2 영상에서 배치된 인공 쓰레기 목표물을 한 결과 모든 모델 목표물의 대략적 위치는 성공적으로 포착했으나 일부 모델은 해안선 수변 반사 등 오탐지를 하였고 여기 빨간색 네모처럼 6월 21일과 7월 1일에는 이렇게 다른 거와 다르게 목표물 탐지를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대기 상태인데요. 아까 전에 그 TOA와 BOA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TOA는 대기 보정 전이고요. BOA는 대기 보정을 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왼쪽 이제 여기 왼쪽에 빨간색으로 네모를 표시를 했는데 이 헤이즈가 이제 안개랑 그 이제 안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워터는 물이고요. 보시면 BOA 대기 보정 후가 더 디텍션 이제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TOA, BOA 모두에서 해양 부유물에 민감하게 반응은 하나 TOA가 더 오탐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기 보정은 정밀도 형상에 꼭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플래니스코프라는 게 있는데 플래니스코프는 뭐냐면 센티넬2보다 훨씬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영상인데요. 이 실험을 진행한 목적은 센티넬2로 훈련된 모델이 플래니스코프 고해상도 이미지에서도 효과적으로 과연 작동이 가능하는지 평가를 실시한 건데요. 센티넬2 모델은 플래니스코프 영상에 미세 조정 없이도 다행히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전이학습 및 보안 감시 체계로서 플래니스코프는 실용적이고 향후 고해상도, 고빈도 위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디스커션입니다. 다양한 주석 데이터 세트를 통합하고 정제 모듈과 음성 샘플링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모델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단순한 모델 개선보다 데이터 품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TOA 데이터, 그러니까 대기 보정 전에서도 탐지가 가능하나, BOA 기반 데이터가 운영 효율성 면에 더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인공 쓰레기와 자연 부유물의 구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학, 소셜 미디어, 고해상도 영상의 결합이 해양 플라스틱 추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해양 부유물 픽셀이 전체의 0.05 이하로 극단적인 불균형이 존재하였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큐레이션된 음성 샘플링과 현실 기반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탐지 모델은 해조류에도 반응을 하고 플래니스코프와의 연계 분석은 시공간 해상도 보안 측면에서 높은 실용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원격 탐사와 최신 딥러닝 기술의 융합은 대규모 해양 오염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 성능은 복잡한 아키텍처보다 정제되고 조화된 데이터 세트의 품질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이는 데이터 중심 AI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요. 자동화된 탐지는 청소 활동 계획, 정책 효과 측정, 오염원 추적 등의 핵심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신뢰성 있는 주석 데이터셋 부족과 데이터 정의 불일치는 여전히 주요 과제이고요. 향후 크라우드 소싱과 현장 검증을 통한 주석 보완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위성 기반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의 자동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머신러닝, 해양과학, 원격 탐사 간 협력의 미래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상 논문 발제를 마치고요. 편하게 질문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